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백근곤입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혁신을 추진하면서 LH의 신입사원 채용도 중단됐었는데요. 채용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모두 250명을 뽑고요. 이 가운데 경남권 지역 인재를 최대 50명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지역사회가 함께 정부를 설득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던 경남의 대학생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LH 혁신 추진 과정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이란 중요한 과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1년의 마지막 좋은 아침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 훈수 시간에는요.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를 초대해서 대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의 실수로 인해 깨진 공동체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복원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수정마을입니다. 잠시 후에 수정마을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경남의 교통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나와주세요. 네, 올해 마지막 날 아침 출근길 정체는 평소보다 덜합니다. 특히 안민터널 성산구 방향 3호 광장에서 진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고요. 창원터널은 장유에서 창원 쪽으로 이동량 늘면서 터널 전부터 서행 중입니다. 반대 장유 쪽은 비교적 원활하게 지나고 창원대로 삼동 지하차도에서 창원병원 사거리 방향 잠깐씩 서행하는 정도입니다. 창원병원 사거리에서 목동 사거리 쪽은 좌회전 신호 한두 번가량 기다리고요. 3호로 석정교 사거리에서 서마산 나대목 사거리 구간 원활하게 지납니다. 진주 지역은 동진로 시청 사거리에서 진양교 쪽으로 차량 흐름 꾸준하고 대신로 선학 사거리에서 공단 광장 방향으로 이동량 많은 편입니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수월한데요. 남해고속도로 타고 부산에서 창원 지나 진주나 하동까지 쭉 원활하고 연결되어 있는 남해제 1지선이나 중부내륙고속도로 모두 경남권역에서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배우리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샵 2244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2244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여영국 당대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영국의 정치 훈수 시간입니다. 오늘로 68일 남은 대선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당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만에 이 스튜디오에서 뵙는데요. 네네. 경남에는 또 어떤 스케줄로 이렇게 방문하신 거세요? 어제 그제 왔다가 어제 이제 다시 내려와서 또 연말이라서 그래도 또 지역민들에게 조금 인사도 좀 드리고 할 겸해서 오는데 어제 도청 정문에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 이제 그 가는 길에 잠깐 들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네. 들려가지고 그분들 이야기 좀 잠시 듣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굉장히 뭐 1인 다역을 하고 계신데. 네. 그래서 뭐 힘내시라 응원도 좀 드리고 그래 왔습니다. 아이 그 대표님도 좀 건강 좀 잘 챙기시면서 강행군을 좀 뛰셔야 될 것 같고. 예. 그 정의당 대선 얘기를 좀 오늘 중점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 공약을 먼저 하나 짚어보면은 얼마 전에 심상정 후보가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는 시민 평생소득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날 세계 불평등 연구소에서 불평등 보고서 2021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한국이 세계 최고로 불평등 지수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좀 확인이 되었고요. 자산 불평등은 상위 10%와 하위 50%. 네. 이 격차가 전체 부의 크기가 무려 54배가 났고요. 이제 소득 같은 경우도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과 하위 50%가 차지하는 소득이 무려 14배.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넘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산이 불평등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좀 힘들게 사는 이런 분들에게 국가가 소득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가자 해서 최저소득
보장제를 도입을 했고요. 수입이 없는 1인 가구 모든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기본 100만 원 채워주겠다 하는 거고, 또 우리 기본 그 중위소득이라고 예. 하는데 이게 뭐 소득의 중간 지점으로 보면 됩니다. 예. 중간 이하의 사람들은 자기 소득에서 이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할 때, 예를 들어 200이라 치면은 내가 뭐 단시간 노동을 해서 120만 원을 받는데 예. 그리고 80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이 80만 원의 50%를 채워주겠다. 이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고, 그 외에 돈이 없어서 일가족이 자살하고 이런 소식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불행은 국가가 최소한 막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 불평등을 해소하고 하는 그런 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저소득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1호 공약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신노동법인데 네. 이에 이어서 불평등 극복 방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역시 이제 그 모든 일하는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자 하는 것도 역시 이제 불평등 해소의 가장 핵심적 방안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공약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아무리 정의당이든 여러 정당에서 발표를 하더라도 토론회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공약이라든지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들고 나왔는지 이걸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제가 이제 어느 행사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심상정 후보는 제가 옆에 같이 다니면서 맨날 날씨 좋은 날 예. 매번 먼지를 탈탈 터는데 먼지 한 방울 안 납니다. 그런데도 이 언론의 보도가 잘 안 돼요. 예. 왜? 이 선거가 리스크 대결 국면이다 보니까 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리스크가 없는 게 리스크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예. 아무리 좋은 정책 공약을 발표해도 이런 리스크 문제, 서로 이제 큰 당 두 당 후보들의 어떤 부정한 비리 문제, 가족 문제 포함해 가지고 예. 이런 게 주된 쟁점이 되지. 예. 뭐 이런 어떤 국민들의 미래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의 비전 이런 거에 대한 이 의제들은 전혀 쟁점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우리가 너무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좀 많들까. 그래서일까요? 이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네. 보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 세부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5.7%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서는 이제 70%가 넘었죠. 네. 예,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계속 끊임없이 예. 두 후보가 안고 있는 리스크, 예를 들면 대장동과 고발사주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어찌 보면 이제 사법적 어떤 그 검증을 해야만 최소한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좀 주어질 수 있는데 예. 이 검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은 그분들이 2달 동안 특검하자 하면서 실제로 그 당에서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리스크가 많은 후보들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예.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이 어떤 불신이 후보 교체 여론으로 좀 나타났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완주가 확정된 후보는 심상정 후보가 유일하다.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특히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겠네요. 윤석열 후보도 어찌 될지 모르고 이재명 후보도 지금 약간 이제 상대 반사 이익을 받아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대장동 리스크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폭탄으로 와닿을지 모른다. 예.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런 리스크들을 심상정 후보가 반사이익으로 해서 지지율을 얻고 있느냐. 근데 지금 그런 지지율 상황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는 썩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그 양당 정치의 극단적 폐해가 지금 그대로 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고 하면서 약간 보수 진영의 분열의 조짐이 약간씩 좀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그 이준석 당 대표의 문제,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가족의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1위를 달리다가 쭉 빠졌습니다. 지지율이. 이 빠진 것이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일정에 좀 이동이 되고 있고 그런 양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의 약간 좀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표가 결집하는. 그러면서 심상정 후보는 오히려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이게 양당 정치의 폐해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나타나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4.7 보궐선거할 때 정의당에 민주당에서 도움을 청했을 때 정말 뭘 함께 하고 싶으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라. 예. 처음 투표는 우리 시민들이 자기 소신껏 최선의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그래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은 그다음에 정책 연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승자 독식 사회지 않습니까? 예. 1등 한 사람만이 모든 권력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 갈등 정치가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은 양당 기득권 정치, 양당 정치의 폐해가 좀 그대로 현재 좀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당 체제 폐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었지만 네. 일단 지금 현실이잖아요. 네. 이 현실 상황 속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의당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약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예. 여전히 이제 양당 후보의 그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게 흐름이 쭉 지속되다 보면 부동층은 늘어날 거고 저는 이탈하는 층이 좀 계속 늘어난다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상당한 주목을 받을 거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조짐은 지금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론조사상에서도 반등하는 시기가 필요할 텐데 설 때로 보십니까? 어느 때로 보십니까? 우선 저는 연말 좀 기준으로 봤는데 예. 뭐 어제 여론조사 또 뭐 여론조사 여러 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덜쑥날쑥 하는데 6.6%까지도 이제 좀 올라간 여론조사 결과도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쭉 이런 지표를 쭉 보면은 약간의 반등 조짐을 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게 완전히 이런 두 자릿수로 훌쩍 넘어서는 어떤 이런 것으로 가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 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1월 한 중순쯤 가면은 뭐 두 자릿수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언론 노출이 좀 적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심상정 후보는 어떤 공약을 들고 나온 거야 이렇게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공약들을 들고 나왔는지 왜 심상정 후보가 또 정의당에서 이렇게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는지 이렇게 한마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보는 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 분들이 가다가 뭐 사고로 다치거나 또 실수로 넘어지거나 하면 병원에 입원도 해야 되고 또 입원한 기간 동안 소득이 끊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에게는 기본권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이제는 기본권이 보장되는 그런 좀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도 병들거나 다치거나 하면은 그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 기본적인 소득도 좀 보장되고 해서 좀 이제 전체가 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좀 사회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심상정 후보가 어느 정도 지지율을 받느냐는 그런 사회를 그런 주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상시키내느냐 못 시키느냐 하고 예.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당 후보에게 보내는 지금 현재 국면에서 표는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표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고자 하는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열고자 하는 심상정 후보에게 보내는 표는 가장 값진 표가 될 거다. 이런 좀 말씀을 한편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로서 말고 네. 또 오랜 기간 우리 지역에서 정치를 해오신 분으로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좀 하셨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참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 분들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또 함께 힘을 합치면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 좀 새해에는 뭔가 좀 희망에 우리 삶이 좀 나아지는 그래서 우리 뭐 옛날에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예.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그런 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뛰어주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예.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지금까지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선 기자재 공장 유치를 두고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면서 쪼개졌던 한 마을이 15년 만에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난달에
마을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창원 마산하포구 구산면에 있는 수정마을 이야기인데요. 수정마을 공동체 회복추진위원회 경남대학교 안차수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제1회 수정 빛나리 마을 축제가 열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당일 그 행사장에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예. 실시간으로 이제 영상들이 올라왔는데 참 뭉클했고요. 이제 함께 모여서 노래를 부르시는 장면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들 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습할 때도 노래만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해서 참 이제 감동이었는데, 이제 다른 축제와는 좀 다르게 저희들은 그 직접 주민들이 이제 풍물도 하시고 합창이나 라인 댄스나 난타 이런 거를 연습을 하셔가지고 예. 공연을 하신 것 아주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아니 뭐 마을 축제가 뉴스거리가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이제 네. 과거 수정마을에서 어떤 아픔들이 있었는지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뭐 긴 얘기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90년에 수정만 매립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택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2006년에 조선소 공업 용지로 변경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갈등이 시작이 되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그래 참고로 말씀드리면 황철고 마산시장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투표를 하면서 더 이제 갈등이 격렬해졌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조선소가 가동이 되니까 반대 주민들은 계속 이제 시위, 집회를 해나가는 그런 정말 뭐 어떤 전쟁터 같은 상황이라 할까요? 이게 예. 계속되다가 2011년이죠. 이제 STX가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이것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이제 갈등은 뭐 중지되었습니다만은 마을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매립 역사로 보자면 30년 정도 흐른 거고요. 갈등으로 치자면 한 16년째 이제 접어들게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공동체 기능이 상실된 것이고 참 사는 게 고역이다. 그래서 매일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 갈등에 골도 있고 하니까 이게 참 아픈 또 상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15년이 된 문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참 이런 갈등을 치유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난 1년 동안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추진위는 작년 10월에 이제 결성이 되었고요. 올해 3월에 우선 전국의 전문가들 다 모셔봤어요. 예.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4월에는 주민들을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모이시도록 했습니다. 이대로는 좀 힘드시지 않냐. 마을이 다시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주민 모임을 한번 했고요. 5월에는 청년들이 마을에 좀 왔습니다. 스스로 와서 청년 기획단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6월에는 마을과 지역대학 간에 또 상생 공동체 제안이 있었고요. 예. 여름 7월, 8월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국가로봇 테스트 필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뭐 지자체, 여당, 야당 또 찬성 반대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 유치는 뭐 못했는데요. 아주 좋은 그런 경험을 쌓았고요. 9월에는 빛나리 마을 학교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동안 마을에서 이제 하고 싶었던 수업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제 때 선보였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이제 했고요. 예. 10월에는 전국의 청년들이 수정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정마을로 모였고 전문가 워크숍을 2차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드디어 지난달에 이제 1년을 결산하는 축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참 힘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눈물을 이렇게 글썽이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는 곳은 이제 수정마을뿐만이 아닐 텐데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서도 마음을 모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갈등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지역 곳곳에. 좀 앞으로 어떻게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매립지가 공터로 남겨져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이제 기회이기도 하고 또 조금 약간 위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번 그 로봇 테스트 필드 유치처럼 지자체나 주민이나 지역사회가 모두 환영할 만한 것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행정이 책임이 있습니다. 매립지를
속에서 이렇게 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이 마을의 희생에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뭐 매립지를 사고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국가 사업이라든지 지자체 사업이라든지 좀 더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목적으로 좀 해결의 방향을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귀한 일 하셨고요. 앞으로도 좀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지금까지 수정마을 공동체 회복추진위원회 경남대학교 안차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8시 53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끝으로 현장 클로징 시간입니다. 경남 지역의 55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경남행동은요. 선거구 획정위원회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선거구 획정이 어떤 게 합리적인가는 열어놓고 도민들과 함께 의논을 해야죠. 뭐 2인이냐 3인이냐 4인이냐 5인이냐 이런 것들이 도민과 함께 의논이 돼야 되는데 도에서 아무도 모르게 임원 선정하고 선거구 획정위원들을 선정하고 회의도 모든 걸 비공개로 하니까 선거에 관련된 것만큼은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도청에서의 그런 입장들은 뭔가를 계속 꽁꽁 숨기려고 하는, 당연히 우리는 그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알려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도청 앞에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3번째 항의 방문을 왔는데요. 뭐 우리가 불통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도지사 권한대행 그 면담이나 아니면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이렇게 저희가 요청했지만은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여기에 대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특정 기득권 정당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달 초 참사인 선거구가 더 많아 기초 후에 선거구 획정 밑그림을 공개했다. 선거구 획정이 밀실론이 중단하라! 경상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 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 정수와 선거구 구역 조정 등을 비공개 회의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지방자치제가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 전해드리면서 현장 클로징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오늘이 12월 31일 2021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예, 4863번님 아듀 2021 올 한 해 좋은 아침 모든 관계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9551번님 좋은 아침 모든 제작진분들 그리고 진행자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셨고요. 6873번님 2021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알찬 방송 만들어주세요. 9763번님 아침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늘 선물을 챙겨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오늘은 마지막 날을 맞아서 9763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좋은 아침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까지 하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윤동현 아나운서가 여러분 모실 테니까요. 윤동현 아나운서와 함께 좋은 아침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황창호, 기술의 박민수, 조연출의 김여주, 현장 취재 남선희, 구성 김태은, 저는 백근곤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약속일 거야.